저도 그 문재인 케어 국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정부, 국가가 가야 될 길은 뭐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게 가장 기본이죠. 제가 저 말을 한번 보시죠. 저희 지역구인 인천 주안역 앞에 있는 종합병원 대형 건물 정문에 붙어 있는 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리라. 정말 좋은 말이죠. 저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도 가야 될 길이죠, 저게. 자, 병들어서 서러운 국민,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서러운 국민이 있다면 그건 나쁜 정부죠. 그렇죠? 자, 문재인 케어 도입 3년이 됐습니다. 우려와 걱정의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과잉 진료만 부추기고 대형 병원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만 만들었다. 보장성을 강화했지만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는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저도 저걸 가지고 제가 국민들께 물어봤습니다. 자, 주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 강화로 도움 받으신 분이나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그냥 오지 마시고 영수증을 좀 들고 오시라 했더니 저희 의원실로 수많은 사람이 영수증을 들고 왔는데 제가 들고 올 만큼만 들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이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손이 적어서 이것만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한번 띄워보죠. 인천 동구에 있는 쌍둥이 엄마가 갖고 온 자료입니다. 쌍둥이 형은 충치 치료 5개를 받았는데요. 10개를 받았는데 문재인 케어 이전에는 실부담액이 40만, 이제는 10개를 치료했는데 23만 8천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6만 원 혜택을 받다 이런 이야기고요. 동생은 2개 6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33만 7천 원의 이득을 받다, 혜택을 받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넘겨보죠. 76歳어르신이 담석 제거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10일 입원을 했습니다. 병실료와 간병비를 계산해 보니까 문재인 케어 전에는 81만 9천 원을 내야 됐는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2019년에는 작년에는 26만 원을 내서 55만 8천 원의 혜택을 받다. 자, 인천 미추홀구에 어느 유방암이 걸려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방암은 항암제를 투여하면 면역 증강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이걸 맞지 않으면 면역성이 떨어져서 병원으로 중환자실 실려갈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급여야 전에는 대략 96만 원, 한 번 증강제 96만 원을 냈는데 현재 급여야에는 2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10번의 항암제를 맞았다면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하나, 자 이번에 남현 형제 안타깝습니다. 저 남현 형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하상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됨으로 인해서 저런 혜택을 봅니다. 현재 우리 어린 형제들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치료비에 보태라고 2억 2,400만 원을 인천 학상 나눔재단에 성금을 모금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금액은 대부분 다 치료비에 써야 합니다. 이렇게 보장성을 강화했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케어는 지속성이 탐구입니다.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 거냐. 자, 다시 한번 넘겨보시죠. 100매당 급여를 하니까 올해 6월 달에는 자, 이렇게 안가해서 이런 정도의 치료비를 받겠다 했습니다. 올해 10월 달부터 시행된다 하니까 9월 달에는 이렇게 올려서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이 가행치료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건강보험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전봉민 의원 지역처럼 정부가 국민이 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런 말 했습니다.
병원 가면 검사 받다 죽는다. 많이 들으셨죠?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침평원 자료를 보니까 뇌와 뇌혈관 MRI의 경우 연간 1,600억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급여화가 되니까 2,800억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답변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지 않아도 된 MRI를 다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장성을 강화하면 글자 그대로 건강보험료가 더 들어간다는 상식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는 첫째, 병원의 가다 진료, 가다 검사, 비급여 개발 이런 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적정선을 억제해야 됩니다. 이걸 억제하지 않으면 보장성은 강화돼 비급여 항목이 늘려서 병원은 두 가지를 다 제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병원과 약국을 사실상 통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병원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십니다. 저 병원이 좋다 또 우르르 몰려가십니다. 약도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집에 이만큼 싸놓습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경로당 이런데 약국 오남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걸 국민건강보험에서 하시든 심평원에서 하시든 복지부가 하시든 재정도 재정이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자, 중증 환자에 대한 것은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두 분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병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계 파탄이 일어나거나 그 가계에 부담되는 부분은 대폭적으로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이제 의원급에서 여러 가지 이 비급여가 새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성패는 이 풍선 효과와의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급여가 풍선 효과를 일으키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좀 비상한 그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가 재조정을 통해서 지금 불필요한 그 검사라든지 또는 반면에 이 재활의학이나 정신과처럼 너무 적게 공급되는 그런 부분은 좀 공급을 올릴 수 있도록 수가를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의 오남용이나 의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료이용 행태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급여 관련해서 특히 이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비급여 보장률이 좋아지고 있지만 의원급에서 보장률이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기전은 첫째, 그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가격을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환자가 의문이 있을 경우에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진료비가 적정한지 확인을 해서 알려주는 그리고 나중에 환불을 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가격 공개는 그동안 300병상 이상 병원에서만 실시했고 올해는 그 다음 해부터는 그 의원급으로 확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진료비 확인 신청 역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보다 통합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공단 그리고 복지부와 협의해서 마련한 후에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